이번 시즌 레알 마르요카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은 한국의 이강인이다. 스페인의 유력 일간 스포츠 매체 마르카는 지난 25일 이강인 선수에 대한 특집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기사는 재능 넘치는 한국 선수 이강인이 마르요카의 감독 아기레가 요구했던 부분을 한 걸음 더 나아간 모습을 통해 증명하고 있으며, 이강인 선수가 팀 공격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극찬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이강인 선수는 월드컵 티켓을 얻기 위해 향후 몇 달 동안 경쟁력 있는 모습을 증명해야 하는 선수 중 한 명이라고 언급하면서 한국 대표팀 벤투 감독의 선택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이적과 관련한 비하인드도 전하고 있었는데요. 분명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팀을 떠날 수 있는 옵션이 있었던 이강인 선수는 아기레 감독의 요청에 따라 이를 고려조차 하지 않았으며, 마르요카 역시 이강인 선수가 반드시 필요했기에 이적시키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정도로 이강인 선수는 마르요카의 핵심 선수라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스페인의 유력 일간지 아스 역시 이강인 선수에 대한 특집 기사를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완전히 다른 수준의 선수로 급성장한 것에 주목한 기사는 선수가 성장 과정에서 초월적인 수준으로 성장하는 시즌이 있는데, 이강인이 베티스와의 경기에서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 기대가 크다면서 마르요카가 패배한 경기였음에도 한국 선수 이강인이 보여준 모습은 신뢰할 수 있었으며 그는 대단한 선수가 되기 위한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강인은 더 이상 평범한 선수가 아닌 수준에 있으며 이제 그의 선수로서의 경력은 다른 단계에 있는 것 같다는 것인데요. 발렌시아 유스 시절부터 국내뿐만 아니라 스페인과 유럽 전역에서 크게 주목받았고, 메시와 같은 특급 선수들이 걸었던 길인 피파 20에서 골든볼을 수상한 이강인 선수의 특별한 재능이 이제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유력 스페인 매체들이 이강인 선수에 대해 집중 조명을 하는 것은 레알 베티스전 경기의 결과로 선수 통계 사이트 whoscored.com 선정 유럽 5대 리그 베스트 11에 프랑스의 독보적 재능 음바페와 투톱으로 이강인 선수가 오른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이강인 선수는 오늘 있었던 라요 바예카노와의 경기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이기 전 인터뷰에서도 시즌 초반 엄청난 활약으로 주목받는 것, 그 이상으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바 있는데, 정말로 유럽 최정상 리그에서도 꾸준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hoscored.com은 선제골을 득점한 이강인 선수의 파트너인 무리키에게 7.4점을 부여하였고, 이강인 선수에게는 7.3점을 부여하였는데요. 골을 넣은 후 부상 우려 혹은 컨디션 관리 차원에서의 교체가 있었음에도 경기가 끝난 후에는 맨 오브 더 매치로 당당히 선정되면서 팀 승리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선수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경기 후 그리다3는 리뷰 기사에서 이강인은 이번 경기에서 흠잡을 데 없었고 무리키와의 연계로 팀 공격을 이끌었으며 상대 미드필더를 등지고 회전하고 마주보는 모습에서 공을 소유한 뒤 직선적인 움직임, 팀이 필요할 때는 속도를 올리는 플레이를 보여주었다 평가했으며, 아스는 무리치와 이강인의 골로 마르요카가 첫 승을 올렸고 라요 바예카노 수비진의 2개의 실수를 능숙하게 활용하였다 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바예카노의 추격 의지를 꺾어버린 골에 대해서는 한국의 이강인은 상대가 팀 전술을 바꾸면서 수비적인 불균형을 보이는 틈을 타 디미트리예프스키와의 1대1에서 슛을 성공시켰다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를 직접 관전하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현지 중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어가기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의 골이었으며 수비수와의 경합이 있었기에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보여준 간결하고도 강력한 슛은 정말 일품이었는데요. 다른 무엇보다 아기레 감독이 경기 후 이강인 선수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팀 내 이강인 선수의 입지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문도 데포르티보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경기 후 인터뷰에서 아기레 감독은 이강인 선수에게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부차적인 역할이 없는 명확한 역할을 부여했고 심적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핵심 선수로서의 중요성을 이야기했고 그가 팀 내에서 최고의 재능을 지닌 선수라고 정확히 밝혔는데요. 아울러 1대1 상황과 직선적 움직임에 있어서 치명적인 점도 언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팀 전체를 감안해야 하는 감독의 입장에서 이런 코멘트는 다른 선수들을 의식해서 잘 나오지 않는 표현인데,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강인 선수의 중요성을 강하게 언급한 것이 정말 인상적인 부분이었는데요. 이강인 선수를 믿고 핵심으로 기용한 아기레 감독의 전략도 참 고맙지만 이런 감독의 기대에 정확히 부응하는 이강인 선수가 정말 멋져 보이는 순간이죠. 이강인 선수의 멋진 골에 대해 마르요카 팬들은 트위터에서 이 한국인은 인간이 아니야. 정말 환상적인 골이다. 강인리가 아니라 제트리다.
비바 코리아라는 등의 댓글을 통해 멋진 골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띈 이색적인 댓글은 바로 순간 손흥민인 줄 알았다 라는 반응이었는데요. 마침 토트넘 팬 커뮤니티는 지금 손흥민 선수에 대한 콘테 감독의 언급으로 아주 화끈해진 상황입니다. 콘테 감독은 최근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 전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의 부진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자꾸 문제를 만들려고 한다. 걱정이 필요하다면 감독의 몫이며 자신은 손흥민 선수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기록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의 경기력은 전혀 문제가 없으며 여전히 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다 라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명확한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 때문이죠. 이는 영국 매체 대부분이 헤드라인으로 전달한 소식인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애초에 이런 주장이 등장하는 것이 정말 우스운 이야기이기도 하거니와 영국의 어그로 매체가 토트넘의 극성 팬들 혹은 심지어 토트넘 팬을 가장한 타팀 팬들의 자극적인 트위터 글을 발췌하여 기사화하고 또다시 이를 국내 매체들이 인용하여 어그로를 끄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일부 팬들은 히샬리송의 등장으로 손흥민 선수를 선발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스퍼스웹은 이에 대해 손흥민에 대한 이런 언급이 있어 왔지만 이전과 유일한 차이점은 벤치에 히샬리송이 있다는 점이라면서도 3경기를 치른 시점에서 선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리라 전했는데요. 현재 토트넘 팬들 역시 이런 콘테 감독의 발언에 대해 크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난 결코 소니에 대해 헛소리하지 않을 거야. 감독도 찾을 수 없고 클럽 전체가 엉망이 되었던 지난 여름에 케인은 떠나고 싶어하고 찰리가 진창을 만들 때도 계속 미소 지으며 클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야기하는 한국 청년이 있었어. 그리고 나서 그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계약 연장에 서명했어. 그날 난 그가 진짜 남자라고 메모했어. 케인이 골을 넣지 못할 때 소네 골이 클럽을 이끌었는데 말도 안 되는 비판이다. 고작 3게임인데 어쨌든 최소한 어시스트를 기록했어. 사람들의 기대는 미쳤어. 그는 또 2년 전 아스톤 빌라전에서 경기 중에 팔이 부러진 채로 결승골을 포함 2골을 넣었어. 소니,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네가 킹 오브 더 킹이란 걸 알아야 해. 콘테의 말이 바로 정답이야. 손흥민은 지난 시즌에도 아마 몇 경기 동안 이런 시기를 보냈고, 콘테는 손을 빼지 않는 올바른 선택을 했어. 손흥민이 몇 시즌 동안 클럽을 이끌 때, 그리고 작년에 케인이 부진할 때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가 정말 궁금하다. 손은 케인이 부상을 당했을 때도 클럽을 이끌었어. 우리의 최고 선수이자 클럽을 사랑하고 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진정한 선수에 대한 중상모략이 얼마나 많은지 미쳤어. 기자들은 부정적인 팬들의 말을 모두 듣고 있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 소니가 클럽에 기여하고 헌신한 것을 생각하면 경기장 밖에 그의 동상을 세워야 할 정도야. 모든 공격수들은 리그에서 이런 부진을 겪지만 소니 3경기에서 득점하지 못했다면 다른 선수로 대체하라고 한다. 올해는 히샬리송, 작년엔 베르바인, 이건 말도 안 돼. 시즌에 20골을 넣는 공격수도 매 경기 시계처럼 득점하지 않아. 일부 경기에서는 한 골 이상 넣으니까 얼마 동안 골을 못 넣는 건 허용되는 거지. 지난 시즌 전반에 소니 팀을 이끌고 있을 때도 몇몇 경기에서 활약하지 못하자 많은 팬들이 그를 탓했었어. 화가 난다. 그는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중추적 역할을 했어. 어시스트도 했고 첼시전은 모두가 쓰레기였어. 울버햄튼 경기에서도 터무니없는 방해만 없었다면 첫 골을 기록했을 거야. 노팅엄 경기에서 해트트릭이 다가온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가끔 이런 부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골을 넣은 후 마치 자신을 향한 의심의 목소리를 향해 조용히 하라고 하는 듯한 쉿 하는 제스처 세리머니를 보여준 바 있는데요. 그게 당장 이번 주 노팅엄과의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토트넘의 일정상 지금부터 계속 주중 경기가 이어지는 일정이기에 이번 시즌 토트넘이 많은 선수들을 영입한 이유가 드러나게 될 것인데요. 즉 경기에 따라 로테이션은 당연한 것이란 이야기죠. 아마 손흥민 선수가 노팅엄과의 경기에 선발 출장에 골을 넣은 뒤 조용히 하란 세리머니를 보여준다면 지금껏 손흥민 선수를 가지고 놀았던 언론들은 전부 언제 그랬냐는 듯 극찬하는 기사로 돌변하겠지만, 아마 3일 간격으로 계속 경기가 치러지기에 로테이션이 가동되어 손흥민 선수가 휴식 차원에서 빠지기라도 한다면 분명 그들은 손흥민 결국 선발 제외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을 것이 눈에 선한데요. 이강인 선수가 최고의 골로 멋진 신호탄을 열어주었으니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 선수의 첫 골 역시 결국 시간 문제일 뿐이란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